many more trade deals beyond the letters will you announce before August 1st? We're working on probably 5 or 6. Of the 5 or 6, I'm not sure I really want to do them. You know, you want somebody that knows how to negotiate. But we'll probably have 2 or 3. You know, we insist on opening up the country, which is a big deal. But I have to tell you, for the most part, I'm very happy with the letters. You know, the letters are a deal. You know, I can't explain it any better. The letters are a deal. The press doesn't want to pick that up. But I will veer from those deals on occasion when somebody is willing. Like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They just don't do that. And I don't either. I don't subscribe to it one way or the other. But they won't do that. So we might just stick with the letter.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But we have letters out. Every time I send out a letter, essentially that's a deal. Why stick with the date if you're saying that payments start on August 1st. The only thing about that's really sacred about August 1st is that's when payments start. Are you a citizen of the country? Yes, sir. All right, good. You'll be very happy because you're going to be getting a lot of money. Just like they found a budget surplus.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란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원론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SBS에 미국과 국방비 증액을 협상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인 61조 원, 0.1%포인트만 늘리려고 해도 2조 원 넘는 돈이 더 듭니다. 일각에선 올해 6조 5천억 원이 책정된 공적개발 원조, 즉 ODA 예산의 일부를 국방비 증액에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의심받는 ODA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 예산을 꼭 국방비에 쓰진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 구매 등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순전히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목표라면서 핵무장 같은 핵 잠재력을 확장하는 방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핵 잠재력 확장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를 역행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전선에서 진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방미 결과를 털어놨습니다. 여 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임하고 있던 지난주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이른바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랜딩존, 즉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과의 협상 내용 한도를 국내에서 먼저 설정하고 협상 담당자들이 그 안에서 위임을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처럼 우리 농업 분야에 민감한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처럼 한반도 정밀 지도의 반출을 허용하고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한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지는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럽연합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 생각에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선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조선, 인공지능 분야 등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세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오간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그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와 다른 분야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안한 패키지 협상안에는 아주 복잡한 내막이 있다고 토로하며 패키지 협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분야 외에도 안보, 투자 분야 등 다방면으로 물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 소고기 수입 확대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같은 비관세 이슈를 전격 수용할 경우 국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늘리거나 미국산 LNG 구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별도 카드를 모색하는 걸로도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의 경우 이번 관세 협상과는 연결점이 없다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